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주까지 계약 총론 공부하셨죠? 이 시간부터 계약 강론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책은 274페이지죠? 자, 274페이지. 계약 강론이란 각각의 계약 말이죠. 그래서 민법에는 총 15개 계약이 있는데 우리는 딱 3가지 매매, 교환, 임대차 이 3가지만 공부한다 그랬죠. 왜냐하면 나머지 12개는 공인중개사가 중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매매, 교환, 임대차 이 3가지 하는 겁니다. 그럼 칠판 보세요. 이 매매, 교환, 임대차는 지난주에 우리가 이건 분류식 계약 그랬죠? 특별한 방식을 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낙선계약이고 쌍무계약이고 유상계약. 그래서 이 앞글자 따서 불락이 싸유 이렇게 오셨죠. 그러면 이 3가지 계약이 무슨 계약인가 잠깐 먼저 의의를 보겠습니다. 먼저 매매계약 보세요. 자, 563조가 있는데 자, 매매는 당사자 일방, 이자가 매도인입니다. 매도인이 재산권을 상대방, 그럼 상대방은 누굴까요? 저 매수인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전했습니까? 이전할 걸 약정했습니까? 약정했죠. 그게 낙선계약, 의사합치만으로 성립합니다. 약정하고, 다음 상대방이 매수인이죠. 매수인이, 다음 그 대금이죠. 그러니까 대금이니까 매매는 반드시 금전이 하나입니다. 금전이 아니면 다 교환입니다. 매매는 반대급부가 반드시 뭐야 한다? 금전이 하나인다. 대금을 지급할 것을 또 약정이죠. 약정함으로써 그 여력이 생긴다. 그러니까 아파트를 매매 계약했단 말이 돈 주고 등기했단 말이 아닙니다. 여기 돈 주기로 약정하고 등기하기로 약정했다. 그 약정만으로 성립하죠. 그걸 뭐라 한다? 낙선계약이랍니다. 그 다음 교환계약인데 자 596조 보세요. 자, 교환은 당사 쌍방이 그 다음 금전 이외죠. 그러니까 금전이면 매매계약인데 금전이 아니면 다 교환입니다.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 이전하는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거죠. 그러니까 X토지, Y토지를 교환계약 체결했다가 서로 등기했단 말은 아니죠. 서로 소유권 넘기기로 약정했다. 이렇게 약정만으로 성립하는 낙선계약입니다. 그 다음 편 보겠습니다. 이제 제가 그냥 3대차 그랬거든요. 대차란 빌려준다는 건데, 이제 대차에 관한 3가지 보겠습니다. 자, 먼저 618조 임대차가 있는데, 자,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의 임대인이, 그럼 상대방이 누구라고요? 여기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소유하게 할 것을 약정이죠. 약정하고, 상대방 임차인이 이에 대해서 차임이 월세 같은 거죠. 여기는 반드시 유상. 차임을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 유상입니다.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파트를 임대차 계약 체결했단 말이 열세 넘기고 월세 줬단 말이 아닙니다. 이렇게 열세 넘길 것을 약정하고 월세 줄 것을 약정했다. 약정만으로 성립하죠. 이걸 낙선계약 그랬습니다. 이게 필요할 게 있는데 이건 우리 시험법은 아니지만 아셔야 됩니다. 사용대차는 제가 무상이라고 그랬죠. 자, 사용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여기 가로 열고 대가 빌려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대주가 빌려주는 자예요. 빌려주는 자. 여기는 아까 임대인이 빌려주는 자죠. 여기는 빌려주는 자가 대주가 그 다음 상대방이 빌린 사람이에요. 차주에게 무상 공짜죠? 참 좋은 단어네요, 공짜. 우리가 공짜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무상으로 수익하기 위해서 목적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 차주는 이를 수익한 후 다음 그 물건이죠? 빌린 그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그러니까 이 2가지는 둘 다 그 물건이에요. 공통점이 뭐다? 그 물건이에요. 차이점은 임대차는 유상, 차임을 지급해야 되죠. 근데 차임은 금전에 한하지 않습니다. 보통 금전을 주겠지만 뭐 쌀을 줄 수 있고 뭐 석유를 줄 수 있고 요즘 같은데 무슨 마스크도 대가가 있는 거잖아요. 여기는 차임 지급한데 여기는 공짜, 무상입니다. 공통점이 뭐다? 다 그 물건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598조가 소비대차가 있는데 자, 소비대차를 먼저 여기 보세요.
이건 금전기타 대체물입니다. 이것은 그 물건이 아니라 같은 종류 물건으로 반환합니다. 그럼 598조 보세요. 자,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 빌려준 자가 대주가 금전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이 빌리는 자죠. 그 자가 차주에게 이전하는 것을 여기도 약정하고 상대방 차주가 그와 같은 종류죠.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소비대차는 그 물건이 아니에요. 그와 같은 종류의 물건, 이게 같은 종류의 물건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돈을 빌린다. 그럼 돈 빌렸으면 빌린 그 돈을 그대로 줄 수 없죠. 그와 같은 종류, 같은 품질, 수량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건 대체물입니다. 그 물건이 아니에요. 그리고 소비대차는 유상무상 가능합니다. 약정하기 나름이에요. 그래서 소비대차는 유상으로 약정할 수도 있고 무상, 공짜로 약정할 수 있다. 그래서 이 3대차 세 가지를 간단하게 비교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책으로 와보세요. 책은 274페이지죠. 법조문 확인합니다. 위쪽에 01번 매매에서 법조문 박스 보세요. 자, 563조 보세요.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누구라 했죠? 매도인이 재산권을 상대방이 매수인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다음 상대방 매수인은 그다음 대금 동그라미 반드시 금전에 한한다.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깁니다. 상대방은 계약입니다. 다음 567조 유상계약 준용 보세요. 준용이 뭐죠? 준해서 사용한다. 여러분 부동산 학교는 시간에 준부동산이 뭐죠? 부동산에 준한다. 그러니까 여기도 준해서 사용한다. 즉 함께 사용한답니다. 그럼 567조 매매에 관한 민법 규정은 매매 이외의 유상계약 가로열고 즉 임대차라든가 또는 주택임대차 또는 상가임대차 교환 등에 다 준용한다. 함께 사용한다. 그러니까 매매에 관한 규정에서 우리가 무슨 계약금이나 담보책임 나오거든요. 그건 다 임대차나 교환계약에 함께 사용합니다. 우리가 임대차 할 때 계약금 줘요, 안 줘요? 주잖아요. 그게 다 준용한다. 그럼 법조문 바로 밑에 박스 그림 하나 있나요? 그래서 매매 약정하면 매도인은 뭘 해야 되죠? 재산권을 이전해야 되죠. 그리고 매수인은 반드시 대금을 지급합니다. 밑에 1번 성질 보세요. 동그라미 1번 매매는 재산권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행위, 그게 계약이죠. 계약이다. 2번 매매는 불락이 사유했습니다. 2번 매매 반대급부. 매매 반대급부는 금전 동그라미 금전에 한한다. 반대급부가 재산권 이전이면 즉 금전이 아니면 다 교환계약입니다. 그러니까 매매와 교환은 차이점이 딱 하나예요. 금전인가 아닌가 하나입니다.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오른쪽 오시면 오른쪽 페이지 계약금 해지라고 있나요? 같은 말이 그 565조에 있는 해약금 해지랍니다. 그래서 매매는 여기서 반드시 한 문제 나오죠. 그래서 이 계약금 해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자, 이 계약금 계약 공부할 텐데 이 계약금에 관한 민법 규정은 거기 딱 하나밖에 없어요. 민법 규정은 565조 딸랑 한 가지입니다. 나머지는 다 약정이라든가 판례에 따릅니다. 그럼 이제 법조문을 확인합니다. 일단 칠판을 보세요. 자, 565조 해약금 되어 있죠? 그 말은 계약을 해지할 때 사용하는 돈이란 말이죠. 먼저 1항 매매 당사자 일방, 이게 매수인이 계약 당시에 금전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명목으로 상대방이 매도인에게 교부한 때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그 다음 말 중요하죠. 당사자 일방이니까 둘 다예요. 매도인, 매수인 둘 다 이 행에 착수할 때까지. 그 다음 교부자가 준 사람이죠. 그럼 매수인은 이가 계약금을 전부 포기합니다. 다음 수령자는 받은 사람이죠. 그럼 매도인은 그 페이크를 상환 돌려주고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여기서 해제는 지난주에 공부하신 법정 해제가 아니죠. 법정 해제는 채무불이행을 전제하거든요. 이건 누가 잘못한 거 아니죠? 잘못한 거 아니니까 이 해제는 법정 해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해제를
여기처럼 해약금 해제 또는 계약금 해제랍니다. 법정 해제가 아니에요. 따라서 이항이 심이 제일 잘 나오는데 551조가 해지와 손해배상이에요. 그 규정은 전항이 1항이죠. 전항 경위를 적용하지 않는다. 즉 1항의 해제의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단 말입니다. 누가 잘못한 거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이 또 551조 다시 봐볼게요. 지난주 봤죠? 해지와 손해배상입니다.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했죠? 그러니까 이 해제는 채무불이행 누군가가 잘못했으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해제는 누가 잘못한 거 아니죠? 따라서 손해배상이 나올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잘 비교하세요. 자, 그럼 이제 사례 위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일단 계약금 계약은 요물계약이에요. 낙성이 아니라 그랬죠. 의사합치 플러스 물건을 요합니다. 그러니까 계약금을 100% 지급해야만 성립하는 요물계약입니다. 그리고 이제 매매나 임대차의 종된 계약이죠. 그러니까 매매가 없어지면 계약금 계약 의미가 없죠. 종된 계약입니다. 자, 그러면 갑에게 X부동산이 있어요. 을과 10억 원의 매매 계약 체결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반드시 계약금 주고받아야 됩니까? 그런 거 아니죠. 계약금도 주고받기로 둘이 합의 약정하는 겁니다. 그럼 계약금은 반드시 매매대금의 10%를 줘야 됩니까? 그런 것도 아니죠. 금액도 합의합니다. 뭐 1,000만 원이든 1억이든 2억이든 합의할 수 있어요. 통상적으로는 보통 한 10% 왔다 갔다 정하죠. 그래서 1억 원으로 계약금 계약을 체결했다고 가정합니다. 그럼 이건 요물계약이라 매수인이 1억 원 100% 다 갑에게 지급해야 성립합니다. 합의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억을 전부 다 지급해야 돼요. 따라서 우리 만약에 계약금 1억 중에 7천만 원만 지급했어요. 다시 1억 중에 얼마? 7천만 원만 지급했다. 자, 그럼 여기서 을은 7천만 원 포기하고 매매계약 해지할 수 있나요? 못합니다. 7천만 원밖에 안 줬으니까 아직 계약금 계약 성립 안 했어요. 그러니까 565조가 적용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갑이라면 기분 좋아요. 7천만 원 내가 먹을 수 있네. 그게 아닙니다. 제가 갑이라면 3천만 원 더 내나 그래요. 1억을 다 받고 해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1억 100%를 다 지급해야만 성립하는 요물계약이고 이 중에 일부라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금 계약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1억을 다 지급했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럼 드디어 계약금 계약 성립했죠. 그럼 이제 아까 565조 해약금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건 언제까지 할 수 있다 그랬죠? 당사자 일방, 매도인 매수인 둘 다 이행 착수 전까지만 가능하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한 명이라도 이행에 착수하면 둘 다 이 해제 못합니다. 그럼 이행 착수 전이라면 교부자 매수인은 계약금, 이게 계약금이에요. 계약금은 1억을 포기하고 다음 수령자 매도인은 그 배액을 상환합니다. 여기서 배액이란 을액이 1억 받았잖아요. 그 1억과 갑 내 돈 1억. 그럼 2억이 되죠. 2억. 그 2억을 상환하고 계약을 자유롭게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해제를 뭐라 불러요? 해약금 해제 또는 계약금 해제랍니다. 그럼 방금 전에 보셨듯이 이 해제는 채무불이행이 아니죠. 따라서 이 해제하더라도 손해배상 청구나 손해배상 의무가 없습니다. 이게 심의 제일 잘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 이 해제는 언제까지 가능하죠? 언제까지? 이행 착수 전까지죠. 그럼 이 해제했단 말은 이행 착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 주고받은 게 없어요. 따라서 원상회복 의무가 없습니다. 왜 그래요? 주고받은 게 없기 때문에. 이게 565조 해약금 해제입니다. 그럼 제가 지금부터 예를 들어볼게요. 자, 매매계약 체결하고 계약금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매매계약 체결하고 한 달 후에 이행합니다. 한 달 후. 그럼 지금 한 달 남았죠. 근데 보세요. 계약금 지급했는데 하룻밤 자고 나면 이 토지가 1억씩 올라요. 하룻밤 자고 나면 토지가 2억씩 오른다. 1억씩.
그러니까 이쪽이 엄청나게 개발돼요. 신도시가 개발되고 뭐 공항도 생기고 뭐 고속도로 설치되고 엄청 개발됩니다. 그래서 이행기가 한 달 남았는데 하룻밤 자면 1억씩 올라요. 그럼 갑과을 둘 중에 누가 쓰러질까요? 누가 쓰러져요? 저 갑이 쓰러지죠. 갑은 안 팔아야 했죠. 이혼 안 당하면 다행이에요. 그러겠죠? 그럼 우리가 갑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차했죠. 우리가 갑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갑이라면 여기 빨리 2억 돌려주고 해지하면 되겠죠. 그래야 1억만 손해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갑이라면 빨리 우리에게 2억을 주고 해지하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계약할 때 매수인은 매도인 통장번호 알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매도인일 때 매수인 통장번호 물어본 적 있나요? 없죠? 그럼 갑은 해지하려면 우리에게 전화해서 우리 당신이 들었는가 모르겠지만 이쪽이 엄청 개발되니까 내가 2억 주고 해지할 테니까 통장번호 가르쳐줘 그래요. 그럼 우리 뭐라 할까요? 잠깐 전화 끌어봐 하고 내 통장 다 없애버립니다. 2억 받으면 안 되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약하실 때 여러분이 매도인 되더라도 혹시 모르니까 매수인 통장번호 알아두세요. 혹시 이런 거 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매수인 통장번호를 꼭 알아두세요. 근데 우리는 이상하죠. 아니 돈은 내가 주는데 당신이 왜 내 통장번호 필요해?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때는 또 점잖하게 혹시 당신이 1억 1,000만 원 벌릴지 모르면 내가 1,000만 원 돌려줘야 되니까 알고 있어야지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얼마나 사람이 참 살아있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속도 모르고. 그래서 앞으로 매매할 때 매도인도 반드시 매수인 통장번호를 알아둡니다. 그래야 빨리 2억 주고 해지할 수 있죠. 그럼 우리 이제 반대로 이제 우리가 의리예요. 우리는 기분 찢어지죠. 지금 하룻밤 잠이 1억씩 오르잖아요. 지금 이행기까지 한 30억 이상 오를 것 같아요. 30억 이상. 로또 맞았죠. 그럼 우리가 의리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의리라면 갑이 해지 못하게 막아야겠죠. 그럼 우리는 빨리 이행 착수하면 됩니다. 우리 먼저 이행 착수하면 갑은 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을은 중도금 일자가 있더라도 그 전에 미리 중도금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을은 중도금 일부라도 지급하면 을이 이행에 착수하게 됩니다. 그러면 갑은 이 해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움직여야 됩니다. 시간 싸움이에요. 시간 싸움. 자, 이번에 이제 반대로 10억에 매매하고 계약금 1억 주고받았죠. 근데 하룻밤 자고 나면 이 토지가 1억씩 떨어져요. 이쪽에 안 좋은 거 혐오시설 다 들어와요. 뭐 쓰레기 처리장, 도축장, 정신병원 다 들어와요. 그리고 이쪽에 발만 디디면 막 코로나 걸려 막 쓰러져요, 이게. 그럼 이제 누가 덩달아 쓰러져요? 을이죠. 잘못 샀죠. 안 샀어야죠. 갑은 속 시원하죠. 그럼 우리가 을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을이라면 그렇죠. 빨리 갑에게 전화해서 1억 너 가져하고 해지하면 됩니다. 그래야 1억만 손해봐. 1억만. 왜냐면 이건 누가 줘도 안 갔거든요. 그럼 반대로 우리가 갑이라면 아주 잘 팔았죠. 그럼 갑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을의 해지를 막아야 되죠. 그럼 갑은 빨리 이행 착수하면 됩니다. 그러면 매도인이 할 이행 착수란 이건 꼭 100%는 아니에요. 보통 매도인이 할 이행 착수란 이 부동산 소지지 근처에 법무사 사무실이나 변호사 사무실을 정해요. 그래서 거기다가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등기 서류를 맡겨놔요. 그리고 을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 정도 하면 갑의 이행 착수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갑이 이행 착수하면 돼요. 그럼 을은 해지 못하는 거죠. 이렇게 이것도 시간싸입니다. 자기 유리하게 빨리빨리 움직여야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565조 해약금 해제를 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완전히 딴 세상이 이제 여기는 완전히 다릅니다. 여기 줄 쫙 그어있죠? 자, 을이 계약금 1억을 지급했잖아요. 근데 갑과 을 둘 중에 한 명이 채무를 불이행합니다. 그럼 이게 이제 지난주에 했던 거예요. 채무 불이행하면 이제 무슨 해지한다? 이제 법정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합니다.
즉 이행 지처나 이행 불능이 나왔죠. 그럼 무슨 해제예요? 법정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근데 이때 손해배상을 얼마를 청구할 것인가? 이 관해서 우리나라에 법이 없습니다. 그럼 법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약정 합의에 따른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 약정 하거든요. 이 약정 뭐라냐면 매수인이 채무를 이행하면 그럼 누가 해제해요? 갑이 해제하고 손해배상으로 계약금 1억을 몰수당하고 그 다음 매도인 갑이 채무를 이행하면 그럼 누가 해제해요? 을이 해제하고 손해배상으로 배액을 받는다라고 이 약정을 많이 합니다. 그럼 이 약정을 위약금 약정 그래요. 약속을 위반했을 때 쓰는 돈 그 말입니다. 그럼 여기는 법이 없으니까 약속에 따른다 했죠. 그럼 약속대로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위약금 약정을 손해배상의 그 예정으로 봅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갑과 을은 잘못하면 1억씩 손해배상하기로 예정했잖아요. 그러죠? 그럼 약속대로 하면 돼요. 그래서 을이 약속 어기면 손해배상으로 1억을 뜯기는 것이고 또 갑이 약속 어기면 손해배상으로 1억을 뜯기는 거죠. 약속대로 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계약금 1억을 주고받았지만 이 채무불이행을 대비해서 아무 약정하지 않았대요. 즉 이런 약정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계약금은 위약금 성질이 없습니다. 약속 안 했으니까 여기는 계약금은 위약금 성질이 없어요. 근데 을이 채무불이행하면 갑이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하죠. 그럼 갑은 이때 손해배상으로 계약금 1억 몰수할 수 있나요? 못합니다. 이 약정 안 했잖아요. 그래서 갑은 을 돈 1억 그대로 돌려줍니다. 그리고 자기가 입은 실손해를 입증해서 실제 손해를 입증해서 이것만 청구할 수 있어요. 왜 그래요? 이 약정 안 했으니까. 마찬가지로 갑이 채무불이행했죠. 그럼 이제 을이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하는데 을은 배액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받아요. 이 약정 안 했으니까. 을은 내 돈 1억만 돌려받아요. 내가 준 계약금. 그리고 을도 실제 손해, 내 실제 손해를 입증해서 갑에게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자 주의하세요. 계약금 주고받았잖아요. 그럼 여기 빨간색 줄 있죠? 왼쪽 오른쪽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계약금 주고받았는데 해약금 해지 물어보잖아요. 그럼 이쪽 오른쪽 절대 보지 마세요. 이행 착수했는가 안 했는가만 보세요. 안 했다면 법대로 하면 되고 했다면 해제 못합니다. 근데 이제 계약금 주고받았는데 누군가가 채무불이행한다. 그럼 여기 왼쪽 절대 보지 마세요. 이때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법의 법적에는 어떻게 약정했는가 약정만 보세요. 약정만. 아무 약정 안 하면 위약금 성질이 없죠. 그럼 둘 다 실제 손해 입증해서 실제 손해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위약금 약정했죠. 그럼 약속대로 1억씩 손해배상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주셔줄게. 보세요. 여기 왼쪽 금액과 오른쪽 금액이 우연히 똑같은 거예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근데 실생활에서 일반인들이나 공인중개사가 이게 금액이 같으니까 이걸 짬뽕의 생각이에요. 이걸 혼합해버리니까 이걸 아무도 이해 못하고 계약서가 엉망이에요. 근데 엉망인지 아무도 몰라서 다행이에요. 엉망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왼쪽 완전히 다르다. 우연히 금액이 똑같은 거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다시 정리. 해약금 해지는 뭐만 본다? 이행 착수했는가 안 했는가만. 채무불이행하면 뭘 봐요? 어떤 약정이 있는가? 약정한 대로만 움직입니다. 그래서 전혀 헛갈리지 않게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그럼 자 책으로 오세요. 자 275페이지죠. 275페이지. 상단의 법조문 565조 보세요. 자 1항. 매매 당사자 일방 매수인이 계약 당시에 금전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 명목으로
상대방이 매도인에게 교부한 때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그 다음 말을 가로쳐요. 자, 가로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가로. 다음 교부자 매수인은 이 계약금 포기하고 수령자 매도인은 배익을 상환하여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항 551조 가로 열고 해지와 손해배상 청구 규정은 전화한 경우에 즉 계약금 해지의 경우에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럼 밑에 박스 보지 않습니다. 제일 밑으로 내려오세요. 자, 밑에 파란색 1번 계약금 계약 성질이 있습니까? 1번 종된 계약 동그라미. 그래서 매매 계약 가로 열고 주계약 종된 계약에 따라서 주계약이 매매 계약이 무효가 되면 계약금 계약도 소멸하겠죠. 2번은 유물 계약 동그라미.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나 또는 일부 지급, 아까 뭐 7천만 원만 뭐 지급했다 이런 거. 일부 지급으로는 계약금 계약은 아직 성립하지 않으며 계약금 그다음 전액 동그라미 1억 전액을 교부해야 성립하는 유물 계약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자, 이제 2번 행사식이 있나요? 지금 이쪽입니다. 거기 파란색 2번, 3번, 4번 있죠? 다 여기 왼쪽이에요. 다 우리 책에서 파란색 2번, 3번, 4번 있나요? 다 여기 왼쪽이다. 그러니까 파란색 2번 해제식이 보세요. 일방이 이행 착수 전 가로 열고 예를 들면 뭐 중도금 지급 전까지 해지할 수 있다. 양가로 열면 일방이란 1번 둘 중 어느 한 사람을 다음이에요. 2번 매수인이 다음 동그라미입니다. 중도금 지급 동그라미. 그러면 매수인이 이행 착수한 거죠. 이행 착수. 지급에서 이행에 착수한 이상 매수인이 계약금 포기하고 매매하게 해지할 수 없습니다. 양가로면 이행 착수란 그랬죠. 자, 1번 채무 일부를 이행하거나 또는 이행이 필요한 전쟁이 하는 걸 말합니다. 2번 당사자 일방 보세요. 매매계약 쌍방 중 어느 일방을 의미하므로 상대방에게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매수인이 중도금 동그라미 중도금 일부 이행에 착수했다면 그럼 일방이 착수했죠? 그럼 둘 다 못합니다. 그 다음 비록 상대방 매도인이 아직 이행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행 착수한 매수인 자신도 계약금 포기하고 해제권 행사할 수 없다. 즉 둘 중에 한 명이라도 이행 착수하면 둘 다 이 해제 못합니다. 3번 매수인이 중도금 지급한 경우 있나요? 그럼 이행 착수물로 계약금 포기하고 해지할 수 없다. 계속 유사한 말이 써 있습니다. 다음 3번 계약금 해제 방법은 교부자는 계약금 전액을 포기하죠. 수령자는 해제 의사 표시와 함께 배액 제공이 필요합니다. 4번 해약금 해제 효과가 있죠. 1번 상대방의 일을 원인으로 동그라칩니다. 손해배상 청구 동그라미 할 수 없다. 2번 해약금 해제의 경우 아직 이행 착수 전이므로 다시 동그라치세요. 원상회복 의무 동그라미가 없다. 5번 관련 문제 보세요. 동그라미 1번 계약금이 수수되었다 해도 매도인은 매수인의 잔금 불이행 동그라미 잔금 불이행 이제 여기에요. 채무 불이행 그러면 해지하고 손해배상 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법정 해지권 행사할 수 있다. 다음 동그라미 2번 보세요. 다시 여기에요. 다시 여기 다시 이쪽입니다. 자, 그럼 565조는 임의규정이죠. 따라서 계약금 주고받으면서 우리는 계약금을 주고받지만 이 565조 해제를 하지 말자고 약정할 수 있어요. 다시 우리는 계약금을 주고받긴 하지만 이 565조 이런 해제를 하지 말자고 약정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이 해제 못합니다. 왜 그래요? 임의규정이니까 특약이 우선. 그래서 그 동그라미 2번이 시험에 두 번째로 잘 나와요. 자, 동그라미 2번 565조 계약금 포기한 해약권, 계약 해제권을 배제,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한 경우 보세요. 이 약정은 유효하고 그럼 계약금 포기한 계약 해지할 수 없다까지 보세요. 그래서 이 계약금은 정확히 오늘 딱 이렇게 정리합니다.
아무튼 왼쪽 오른쪽만 왔다 갔다 안 하면 헛갈리지 않습니다. 책으로 오시면 이제 277페이지 자 3번 담보책임 있습니까? 이건 제가 내년 3월 달에요. 이 담보책임이 민법에서 제일 어렵거든요. 저는 지금까지 담보책임을 정확히 아는 사람을 저는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건 아주 어렵기 때문에 내년 3월 달에 할 겁니다. 지금 할 필요 없어요. 뒤로 쭉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280페이지 오세요. 280페이지. 이제 매매 중에 특이한 게 환매라는 게 있는데, 환매란 돌아올 환 다시 사온단 말이에요. 팔았다가 다시 사온다 그 말입니다. 그럼 칠판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볼게요. 가백의 X부동산 있는데 을로부터 3억 원을 빌립니다. 그럼 3억 원은 대체물이니까 아까 그것을 소비대차 그랬죠. 잘 보세요. 그럼 우리가 채권자 을이라면 돈 빌려주면서 보통 채무자 부동산에 보통 저당권을 취득하겠죠. 그러죠? 근데 을은 저당권을 싫어합니다. 왜냐면 을이 저당권을 취득하잖아요. 그럼 갑이 돈 안 갚으면 이걸 저당권으로 경매할 수 있죠. 근데 경매 절차가 엄청 복잡해요. 맨날 법무사가 서류 갖고 오라고 맨날 시킵니다. 이거 시간도 오래 걸려요. 이거 마음도 막 물어내요. 경매하려면. 그러니까 을은 저당권을 싫어하니까 을이 이랬습니다. 그럼 남에게 3억을 빌려면 이 부동산을 그냥 3억에 팔래요. 그리고 내 앞으로 등기를 넘깁니다. 그리고 너가 나중에 3억을 갚으면 3억을 갚잖아요. 그럼 다시 사가기로 특약을 해요. 그럼 환매 계약이 이제 성립했거든요. 근데 이건 제3자가 모르니까 을이 갑을 위해서 이 부기 등기로 환매 등기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까지 하게 되면 제3자에게 공시되죠. 그러죠? 그럼 이제 갑은 3억을 갚으면서 환매권 행사하면 다시 등기를 뺏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주로 채권 담보할 목적으로 저당권 대신 활용하는 게 이 환매 제도입니다. 근데 보세요. 그럼 갑이 돈 갚으면 되죠. 근데 갑이 돈 갚는다는 보장 있나요? 일반적으로 돈 안 갚습니다. 여러분 누구한테 돈 빌린 적 있나요?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일반적으로 안 갚아요. 그래서 갑이 돈 갚는다는 보장이 없죠. 그러니까 을이 다시 병한테 이 부동산을 팔 수 있어요. 다시 팔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을은 환매 등기 돼 있더라도 매매했잖아요. 그럼 병에게 등기 넘겨야 돼요. 그래서 병에게 돈 받으면 환매 등기 있더라도 처분할 수 있습니다. 등기 넘겨주는 겁니다. 그래서 병한테 등기가 왔거든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단 병도 각오는 해야 돼요. 왜냐면 이 환매 등기를 보고 샀잖아요. 그러면 갑이 돈을 갚고 환매권 행사하면 병 소유권 뺏겨버립니다. 그래서 소유권 뺏길 각오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가 먼저 있으니까 이걸 제3자에게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갑이 환매권 행사하면 병은 소유권 뺏길 각오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런 거 있으면 안 사야겠죠? 사더라도 각오해야 됩니다. 자, 책으로 옵니다. 자, 4번 환매에서 1번 개념 보세요. 자, 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환매할 권리 가로열고 즉 환매권을 보류가 약정한 때 그 환매권 행사에서 매매 목적물을 도로 다시 매수하는 걸 말합니다. 이번 환매 요건에서 아래 법조문 박스 보세요. 이제 그 법조문 박스가 가끔 시험에 나옵니다. 그럼 590조 보세요. 자, 1항 매도인이 그 다음에 동원하십니다. 매매계약과 동시에 동원함이 반드시 매매계약과 동시해야 돼요. 동시에 환매할 권리를 보류한 때 그 용수가 받은 대금 3억이죠. 받은 대금 및 매수인 을이 부담한 매매 비용을 반환하고 그 목적물을 환매할 수 있다. 그 다음 그 밑에 법조문 591조 환매기간 보세요. 자, 1항 환매기간은 부동산 5년, 동산은 3년을 육주 못한다.
약정일을 넘은 때 부동산 5년, 동산 3년까지 단축합니다. 이 항이 심히 잘 나오는데 환매기간을 정한 때는 다시 이를 연장 동그라미 연장하지 못한다. 다시 환매기간을 정했죠. 그럼 다시 연장 못합니다. 그래서 옆에 써놓으세요. 옆에 써놔요. 절대로 연장 못합니다. 절대로 연장 못한다라고 꼭 써놓으세요. 한번 정하면 끝입니다. 썼습니까? 그러면 이걸 시험에 이렇게 냅니다. 환매기간을 정한 때 부동산은 5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그래요. 그럼 OX 뭡니까? X죠. 절대 연장 못한다 그랬죠. 근데 1항이 5년이 있으니까 또 그걸 해서 5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그럼 5년 보고 맞았다 해버리거든요. 틀립니다. 절대 X. 그 다음 그 밑에 592조 환매 등기 보세요. 매매 목적물이 부동산 경우에 자, 동그라칩니다. 매매 등기와 동시에 동그라미. 그래서 매매 등기란 소유권 이전 등기와 반드시 동시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또 아까 동시에, 여기도 동시에. 특히 이건 여러분 등기법 시간에 등기법에서 다음 중 소유권 이전 등기와 동시에 할 등기 답이 환매 등기 이렇게 나오는 등기법에서. 다시 매매 등기와 동시에 환매권 보를 등기한 때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생긴단 말이 등기한 다음에 했잖아요. 그럼 소유권 뺏길 수 있다 말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매매가 끝났고 자 오른쪽 오세요. 먼저 281페이지 제일 밑에 하단에 교환계약이 있습니까? 자 그럼 매매와 교환은 차이점이 딱 하나요. 반대급부가 금전이면 매매, 금전이 아니면 교환.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아요. 그럼 596조 교환 보세요. 교환은 당사 쌍방이 금전 이외죠.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깁니다. 그 다음 한 장 넘기시면 282페이지 위쪽에 박스 밑에 1번 교환의 성질 있나요? 자, 교환은 당사 쌍방이 금전 이후의 재산권을 상호 이전해야 하므로 그 다음에 불락이 쌓유예요. 쌍무, 유상, 낙성, 분료식 계약이다. 일단 거기까지 보세요. 여기까지. 나머지는 나중에 기본으로 봅니다. 다음 오른쪽 페이지 임대차로 오세요. 임대차. 그래서 임대차부터 10분 쉬고 이어서 하겠습니다.